김동리 지음. 을어. 무녀의 집. 을어가 당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왔을 때에도 월이는 그냥 곤히 잠든 채였다. 당우물이라고 하면 그녀의 집에서 한 마장이나 조이 되는 동네 앞 당나무 곁에 예부터 내려오는 큰 우물이다. 여기는 본디 선앙당이 있었던 곳으로 당집과 함께 당나무 당우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당나무 곁에 우물만이 남아있다. 을화는 아침마다 남먼저 이 당우물에 가서 자그만 동이에 물을 채우고 나면 거기서 아예 세수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매일 아침 왕복 2마장거리도 넘는 당우물을 찾는 것은 이 우물이 워낙 깊어 물맛도 유별나게 좋으려니와, 그보다도 이웃에 남의 집안에 있는 우물은 이른 아침부터, 그것도 주인 먼저 가서 물을 기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거기서 세수까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을하는 이고온 물동이를 부뚜막 위에 고이 내려놓은 뒤 정결하게 닦아두었던 까만 소반 위에 지금 막 길어온 물 한 주발을 조심스레 떠서 얹자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간다. 지금 을하가 살고 있는 이 볏집으로 된 신당집은 제일 동쪽이 큰 마룻방이요, 가운데가 온돌방, 그리고 맨 서쪽이 넓은 부엌이었다. 을화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맨 동쪽의 넓은 마룻방에다 신단을 꾸미고 신단 위에 정면벽엔 그녀의 수호신인 선왕성모의 여신상을 모시고 신단 위엔 명도거울을 위시한 신물일체를 봉안해 두었던 것이다. 그 뒤에도 그녀는 여러가지 무신도를 구하는 대로 내벽에 삥 돌아가며 붙이고 그 밖에 그녀가 구슬할 때 쓰는 온갖 금구, 무구, 그리고 각종 무의 따위를 모두 제자리에 맞도록 안치해 두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드리는 제의나 수시로 올리는 축수를 번번이 신단 방까지 찾기가 힘들어 그녀들 모녀가 거처하는 온돌방 안구석에다 작은 신단을 또 한 자리 더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그녀의 몸주인 선왕성모 여신상은 모시지 않을 수 없었고 신물로서는 명도거울을 신단 위에 봉안해 두고 있었다. 을화가 정화수를 소반 위에 받쳐들고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월이는 아직 밤중같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새하얀 얼굴에 콧장등과 볼 위에는 파리떼가 까맣게 붙어 있었으나 그런 것도 아랑곳 없을 만큼 그녀는 아직 단잠에 빠져 있기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월이가 을화의 눈에는 비치지도 않는 듯 꼭 빈방에서처럼 그녀는 그녀의 명도거울이 모셔져 있는 신단 위에 정화수를 옮겨놓자 천천히 일어나 손을 비비며 빌기 시작했다. 선악마님, 선악마님, 복 주시고 요 주시고 화 쫓아주시는 선악마님, 큰마님, 오늘도 저희 애미 딸의 신락 같은 이 목숨을 꽉 잡아 주옵시고 지켜 주옵소서. 선악마님, 큰마님, 지난밤 꿈에 인연을 찾아왔던 큰 뿔돋친 몽달귀가 어디서 난 몽달귀인지 어이에 온 몽달귀인지 이 집 근방을 빙빙 돌고 떠나지 않사오니 이 집엘랑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선악마님, 큰마님께서 큰 소리를 내어 쫓아 주옵소서. 선악마님, 선악마님, 큰마님께 비나이다. 큰뿔 돋친 몽돌기가 이 집엘랑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 예미 딸한텔랑 범접도 못하도록 십리밖에 물러서게 백리밖에 물러서게 내어 쫓아 주옵소서. 내어 쫓아 주옵소서. 끈적끈적 묻어날 것 같은 잠긴 듯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비비던 두 손을 이마 위로 쳐들자 늘씬하고 흐리흐리한 허리를 꺾어 3번이나 절을 했다. 절을 시작할 때마다 쳐드는 두 손에 길쭉길쭉한 10개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굵은 두 눈의 검은 광채가 명도거울을 향해 번쩍이곤 하였다. 그저도 월이는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단잠이 든 채였다. 그러한 월이가 을화는 조금도 싫지 않은 듯 그 푸르스름한 얼굴에 은근한 미소까지 머금은 채 치맛자락으로 그녀의 얼굴에 붙은 파리떼만 휙 날려주고는 그대로 나가버렸다. 실컷 자고 나서 제물로 깨어 일어날 때까지 을화는 딸의 잠을 깨우는 법이 없었다. 부엌으로 나온 을화는 그네들 두 모녀의 아침상을 보았다. 상을 본데야 언제나 꽃같은
김치 한 보식 위에 간장 반종제를 놓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다 밥 3그릇과 냉수 2그릇을 놓으면 그것이 모두였다. 을화가 아침밥을 푸고 있을 때 월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하루 한 번씩 정해놓고 방에서 나와 신발에 발을 담고 뜰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침 세수를 할 때뿐이다. 그녀는 세수를 하기 전에 언제나 뜰에 하나 가득 찬 잡풀을 헤치다시피 하며 뒷간을 잠깐 다녀온다. 을화는 그동안에 월이의 세숫물을 옹배기에 담아 내어놓는다. 월이는 어머니가 준비해준 옹배기의 물로 간단한 세수를 마치면 그것을 잡풀 위에 아무렇게나 버린 뒤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녀들 어미 딸은 자고 일어나 처음으로 얼굴을 대할 때에도 서로 인사란 것이 없다. 을화가 아침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월이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자기의 조그만 손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온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이외엔 자기의 손거울을 들여다보는 짓쯤이었다. 을화는 밥상을 들고 선 채 딸에게 비켜 앉으란 말도 없이 취한 듯한 눈으로 딸의 얼굴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이렇게도 꿈속 같은 황홀한 미소가 번져나는 일은 딸의 얼굴을 바라볼 때뿐이었다. 그렇게도 그녀의 눈에는 월이의 얼굴이, 목이, 어깨와 허리와 다리가, 그리고 몸매 전체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어여쁘게만 보였다. 그것은 그냥 아름답고 어여쁠 뿐 아니라 신비하고 거룩하게까지 느껴졌다. 월이가 거울을 놓고 몸을 옆으로 돌리자 을화는 비로소 제정신을 돌이킨 듯 밥상을 방 가운데 놓았다. 그리고는 맨 먼저 담았던 밥그릇을 신주단 위에 옮겨 놓았다. 을화가 아침 끼니를 신단에 모시는 일은 지극히 간단했다. 밥그릇 하나를 아까의 물그릇 곁에 옮겨 놓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정한수를 모실 때처럼 손을 비비거나 절을 하거나 사설을 늘어놓는 일이 결코 없었다. 오늘 아침밥 참 맛있을 기다. 을화는 월이를 보고 말했다. 사실 오늘 아침밥이라야 여느 때보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같은 물, 같은 쌀, 같은 땔감에 같은 솜씨의 아침밥이 아닌가. 그런데도 을화는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인지 그도 아니고 단지 상대자의 식욕을 돋우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어느 쪽인지를 알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월이는 그 파란 달조각 같은 얼굴로 그러한 어미를 말끄러미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아무런 표정도 없는 채 두 눈을 천천히 자기의 밥그릇 위로 떨구고는 천천히 숟가락을 집어든다. 그리하여 밥 서너 숟가락을 물에 말면 그것을 조금씩 떠서 입으로 가져간다. 반찬이라고는 간장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입에 넣을 뿐 김치를 집는 일도 2~3번에 그쳤다. 월이보다는 을화의 식성이 나은 편이었다. 그녀는 자기의 밥을 반 넘어 물에 말면 그것을 숟가락껏 떠서 입에 넣고 반찬도 간장보다 김치를 주로 먹었다. 그러나 김치는 주로 을화의 목, 간장은 거의 월이의 차지쯤 되는 꼴이었다. 월이가 숟가락을 놓자 을화는 월이의 물그릇, 밥 말았던 것을 가리키며 물도 마셔라 했다. 그 파란 달조각 같은 얼굴을 어미에게 주고 있던 월이는 어미가 시키는 대로 잠자코 물그릇을 들어 서너 모금 꼴깍꼴깍 시원스레 마셨다. 그러자 을화도 숟가락을 놓고 자기의 물그릇을 들어 훌쩍 마셔버렸다. 이것으로 그녀들의 아침 식사는 끝났다. 그러나 을화는 여느 때처럼 얼른 빈상을 들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가 또 남았나 하는 듯 월이가 그 파란 달조각을 어미에게 돌리자 을화는 내 지난밤 꿈에 어떤 몽덜기를 봤대.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두 손에 그 긴 손가락을 있는 대로 쭉쭉 편 채 자기의 머리 위에 얹어 보이며 이렇게 큰 뿔도 친 몽달귀가 자꾸 우리 집에 들으락 하더라.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월이의 얼굴에는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녀는 평소부터 무엇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좀채 없는 편이기도 했다. 알겠지? 내 단자야. 알겠지? 내 단지야.
으라는 손으로 딸의 궁둥이를 툭툭 쳤다. 그녀는 월이를 보통 달이라고 불렀지만 때때로 따님 또는 단지라고도 했다. 단지는 보물단지, 귀염단지하는 따위를 가리키는 듯 했다. 엿장수나 박물장수도 몽달귀 끼고 들어온다. 알겠지?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으라는 아침상을 치우면 곧장 집을 나간다. 그리고는 을에 저녁때에야 돌아오곤 한다. 매일 그렇게 어디로 가는 건지 월이는 그것을 알 리도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푸닥거리, 작은 굿이나 오구, 큰 굿이 있을 때만 그 준비를 하느라고 한두 차례 들락날락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굿 청탁을 기다리기 위하여 집에 붙어있는 일은 본디 없었다. 을화무당이라고 하면 원근 동네에서 모르는 이 없을 만큼 이름이 널리 나 있었기 때문에 큰 굿은 을의 열흘이나 보름 전에 이미 청탁이 들어왔고 푸닥거리는 날마다 있다시피 했지만 거의 보술할 것이 없는 만큼 그녀로서는 일종의 의무같이 알고 나가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워낙 영검으로 널리 알려진 을화의 푸닥거리라 40~50리 밖에서까지 청이 들어올 때도 많았다. 을화는 이러한 먼 동네의 푸닥거리라도 청을 받으면 꾀를 부려서 거절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고 보수를 따로 바라는 것도 아니요. 쌀이면 쌀, 잡곡이면 잡곡, 주는 대로 받아들고 두말 없이 돌아오곤 했다. 그러다간 네 신발값도 안 되겠다. 이렇게 누가 걱정해주면 신발값이 문제가 아니라는 듯 을화는 내 다리 아프다고 남의 죽는 목숨 안 살릴까?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사실 40~50리 시골길을 걸어서 갔다 왔다 해야 하는 고생을 금품으로 헤아린다면 그들로부터 보통 받는 사리에 10곱절도 부족할지 몰랐다. 이렇게 을어가 보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들도 그것을 특히 고맙다고 알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것은 옛날 추수 무렵에 벼죽정이 따위를 한두 대씩 그녀의 건립자료에 부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근년의 을화는 건립자료를 메고 마을을 도는 일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아무렴 쌀 몇 톨이면 우리 애미딸 묵고 낳는 판인데 건립자료 없다고 우리 식구 목구멍에 거미줄 칠란가? 이것이 을화의 생활 태도였다. 굿이 없는 날은 거의 온종일 을화는 단골 술집에서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았다. 을화가 이렇게 친구와 술을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반면 월이는 그림과 손거울을 가지고 모든 날을 방 안에서 배겼다. 그날도 월이가 연꽃을 다 그리고 나서 손거울을 가지고 노는데 따님 내 따님 단지 내 단지 을화의 끈적끈적 묻어날 듯한 잠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월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을화는 기쁨을 못 이기는 듯 달 속의 애기시오 별 속의 꽃이시오 단지 내 단지요 하며 긴 팔을 쳐들어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월이는 가만히 툇마루로 어미의 왼쪽 손에 들려있는 수건에 쌓인 것에만 눈길을 돌렸다. 수건을 끄르지 않더라도 그 속에 쌓인 것이 과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을화가 술을 좋아하듯 월이가 과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녀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과일이 나는 한철 동안 을화는 날마다 능금이나 복숭아 더위를 몇 알씩 수건에 싸들고 들어올 것을 잊지 않았다. 월이가 손을 내밀자 을화는 춤을 멈추고 수건에 쌓인 것을 월이의 손에 건네주었다. 해가 서쪽 산마루를 막 넘어간 저녁 때였다. 몽달귀에 안 왔던? 을화가 월이를 보고 물었다. 월이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엿장수 박물장수 끼고 온 몽달귀도 없더냐? 월이는 역시 가볍게 고개를 돌렸다. 이웃집 각시도 분내미도? 아무도. 월이는 어눌한 발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듣자 을화는 그때야 마음이 놓이는 듯. 그럼 그렇지. 몸 좀 안 입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놈의 몽달귀가 감히 어디라고 범접을 애쓸라고 했다. 해가 졌으니까 그날의 액땜은 그것으로 끝난 거라고 믿는 을화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오자 푸닥거리 나갈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